KBS 58분 날씨. 어제 전남 무안과 경북 칠곡, 경기도 양평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오늘도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적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원주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대구 35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뉴스와 화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준입니다. 8월 6일 뉴스와 화제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단식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추가하고 남자 속사권총에서 조영재 선수가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남겼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린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올림픽 소식 알아봅니다. 송금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부상을 딛고 금메달 소식을 전해줬어요. 네, 어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경기 내내 거침없이 몸을 던지는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금메달을 확정짓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연 선수 이후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지난해 무릎을 다쳤던 안세영은 다시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대표팀에 실망했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네, 22살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까지 석권하면서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지난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 부상을 겪으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실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 개인 자격으로는 대회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내비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퇴를 시사했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는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며 개인 SNS를 통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면담하고 협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격에서 또 메달이 추가됐죠?
네,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로 속사권총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습니다. 6명이 겨루는 속사권총 결선에서 극적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금메달을 딴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 리회홍 선수와는 1점 차이였습니다. 이로써 한국 사격은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소총과 속사권총 등 메달 종목도 다양해졌습니다. 10대인 반효진 선수, 첫 출전인 김혜지 선수 등 새로운 스타 선수들이 등장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여자 탁구 단체전 8강에 올랐네요. 네, 오늘 새벽에 열린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신유빈과 전지희, 이은혜 선수 등은 환상의 호흡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상대는 브라질로 패럴림픽에서 3개 메달을 딴 한팔로 탁구를 하는 선수 알렉산드로가 활약을 했는데요. 전체 스코어 3대1로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우리 선수단의 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남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8강 진출을 노립니다. 또 서채현은 스포츠 클라이밍 준결승전에 나서고요. 김승주는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97kg급 16강전에 출전합니다. 네, 송금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도 3.43%나 폭락한 채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폭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3% 안팎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2%대 하락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증시 폭락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과 JP모건 등은 연준이 다음 달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이번 주식 투매 행렬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처럼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락은 아닌 만큼 이번 투매 행렬이 어느 선에서 진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앞서 열린 우리 증시도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투매를 부르면서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1% 넘게 떨어지며 600선대로 내려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4.64포인트, 8.77% 하락한 2441.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건 코스피 역사상 처음입니다. 종가 기준 하락률로 보면 역대 5번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98%, 924개 종목의 주가가 내리면서 역대 최대 종목이 하락했다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급락해 장중 낙폭을 키우던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됩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된 건 미국의 IT 버블 붕괴와 2001년 미국 9.11 테러, 2020년 코로나19 이후 역대 6번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8.05포인트, 11.3% 하락한 691.2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하루 동안 약 192조 원 증발했고 코스닥에서는 43조 원이 날아가며 양시장 시총을 합치면 235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긴급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쏠림 현상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해 증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어제 사상 최대 낙폭인 12.4%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타이완 증시도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8.3% 넘게 급락했고 중국과 홍콩 증시도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이란의 보복 의지는 분명하고 이스라엘에선 선제 공격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 알-아사드 공군기지 안으로 로켓 2기가 발사됐습니다. 기지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사상자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등이 예고한 보복 공격 대상에 중동 주둔 미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로켓 발사의 주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중동 미군을 총지휘하는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사령관이 이날 회동했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방어 의지를 재확인한 갈란트 장관은 공격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이 이란 선제 타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내 강경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주변국의 만류를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중동 상황을 논의하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통화에서 중동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뚜르키예와 이집트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을 열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제 점령을 비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열대성 폭풍 대비로 인해 미국에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현지 시각 5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이었던 데비는 상륙 직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기록적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미 주말 사이 한 달치 내릴 비의 양을 넘어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곳도 나온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13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날 밤 늦은 시각부터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상당국은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3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편 역시 2,000편 이상이 취소되는 등 교통편도 마비됐습니다. 데비의 이동 속도가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세력이 약화하고는 있지만 데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약 나흘 동안 미국 동부를 지날 걸로 예상돼 재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시장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친노동, 친시장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정치파업 영향력을 극도로 높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고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를 면책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업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업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외부단체로 확대하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 마약을 권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의 호화 파티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마약을 접하게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어제 기소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동아리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고가의 수입차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고급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열고 회원들에게 마약을 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인 LSD와 케타민, 합성대마 순으로 점차 강도 높은 마약을 권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웃돈을 붙여 고가의 마약을 판매 수익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한 해에만 1,200만 원 상당의 마약이 모두 13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판매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에 대한 마약 투약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동아리 임원과 회원 등 3명을 함께 기소하고 단순 투약자 8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엄지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주공 2단지 아파트 4개 동에서 정전이 발생해 이 중 약 400세대가 열대야와 폭염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 변압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고 노후 장비를 바꿔야 할 경우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양평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 20여 대가 부분 침수됐습니다. 양평군에는 어제 한때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적 폭염 속에 온열 질환 추정으로 지난주에만 10명이 숨지는 등 올해 관련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685명으로 집계돼 올해 전체 온열 질환자의 40%가 넘었습니다. 일본 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백 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이 숨지고 8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의도한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섭니다. 당정협의회에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현장 검증합니다. 또 오는 9일에는 과방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KBS 이사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사임해 군이 과도 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4주간 특화 교육을 이수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죠? 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포천과 철원, 충남 서해안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 경상도 내륙 지역에 최대 80mm 정도입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남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내륙 지역에, 모레 목요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올해 열대야 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덥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 해가 지고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7월 21일 이후에 16일째, 강릉은 7월 19일 이후 18일째, 제주는 7월 15일 이후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34, 대구와 구례가 35, 경산이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무덥겠습니다.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뉴스와 화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